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기술 산업의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흐름을 한번 엮어보려고 합니다. 요즘 정말 핫한 로봇 산업 이야기,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에너지 시장 기회, 이 둘이 과연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그럼 가장 뜨거운 얘기부터 시작해볼까요? 요즘 대한민국 시장을 보면요, 이 자동화, 특히 로봇 기술에 대한 투자 열기가 정말 대단합니다. 그야말로 폭발 직전이라고 할 수 있죠. 지금 보시는 이런 기업들이 바로 그 중심에 서 있는 선두주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.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분야니까요. 근데요, 단순히 로봇이 뜬다, 이게 전부일까요? 이 엄청난 열풍 뒤에는 사실 훨씬 더 근본적인, 더 큰 동력이 숨어 있습니다. 과연 뭘까요?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. 먼저 로봇 시장이 왜 이렇게 뜨거운지 그 배경을 보고요. 그 다음엔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에너지 수요 문제를 짚어볼 겁니다. 그리고 미국의 정책 하나가 이 모든 판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, 그래서 이게 왜 한국 배터리 회사들한테 엄청난 기회가 되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다시 자동화 산업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차근차근 따라가 보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이야기, 로봇의 부상입니다. 이 자동화에 대한 수요가요, 그냥 잠깐 반짝하는 유행이 절대 아닙니다. 이건 아주 근본적인 변화예요. 생각해보세요. 이커머스 때문에 물류센터는 점점 더 자동화되어야 하죠. 전기차 만들려면 또 첨단 자동화 공장이 필수고요. 전반적으로 모든 제조업에서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압박이 엄청나거든요. 이 모든 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, 정말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겁니다. 이렇게 발전하는 자동화, 그리고 AI 기반의 미래, 이걸 전부 움직이게 하는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올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다 보면 이게 정말 거대한 이야기로 연결됩니다. 로봇 한 대, 서버 하나, AI 모델을 한번 돌릴 때마다 이게 전기를 그냥 쓰는 수준이 아니라 말 그대로 어마어마하게 집어삼키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금까지는 겪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차원의 에너지 문제가 생겨나고 있는 거죠. 이 그래프 한번 보세요. 데이터 센터가 얼마나 전기를 많이 쓰는지 보여주는데요. 기존 데이터 센터도 만만치 않았는데 여기에 AI, 특히 생성형 AI가 등장하면서 전력 수요가 그냥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게 보이시죠? 이건 기존의 전력망 시스템으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? 여기서 등장하는 핵심 기술이 바로 에너지 저장 시스템, 우리가 줄여서 ESS라고 부르는 겁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아주 쉽게 생각해서 거대한 보조 배터리 혹은 충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전력이 남을 때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바로바로 꺼내 쓰는 거죠. 그리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, 앞으로의 시장 성장세를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. 보세요. 특히 북미랑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불과 몇 년 안에 시장 규모가 2배 이상 커질 걸로 예상되고 있어요. 엄청난 성장세죠? 자, 바로 이 지점에서 아주 흥미로운 변수가 등장합니다. 바로 지정학, 즉 국가 간의 힘겨루기죠. 미국이 자국의 에너지 안보, 에너지 미래를 자기들 손에 쥐기 위해서 아주 의도적으로 판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. 그리고 이게 시장 전체에 엄청난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어요. 자, 그럼 ESS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? 이 표를 보시면 바로 답이 나옵니다. 전체 비용의 거의 73%, 그러니까 4분의 3이 배터리입니다. 배터리예요. 이건 무슨 뜻이겠어요? 맞습니다. 이 배터리 공급망을 장악하는 쪽이 결국 ESS 시장 전체를 지배하게 된다는 얘기죠. 그래서 미국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이겁니다.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미국 내에서 청정에너지 관련 제품을 만들면 세금 혜택을 왕창 주겠다고 한 거죠.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붙습니다. 바로 해외 우려기관,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건데요. 이런 곳에서 만든 부품을 쓰면 혜택을 안 주겠다는 겁니다. 아주 노골적으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밀어내려는 거죠. 그냥 밀어내는 수준이 아닙니다. 이 그래프를 보면요,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중국산 부품 비중을 매년 이렇게나 급격하게 줄여야만 해요. 2030년이 되면 거의 20% 이하로 맞춰야 하는데 사실상 중국산 부품으로는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게 불가능해진다는 뜻입니다. 자, 그럼 이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? 간단합니다. 전 세계에서 가장 크고 또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미국 시장에서 거대한 공백이 생기는 겁니다. 원래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플레이어가 퇴장당하는 셈이니까요. 이 빈자리를 누가 차지하게 될까요? 바로 미국 땅에 직접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중국이 아닌 다른 나라 기업들이죠.
그리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 가장 앞서 달려나가고 있는 게 바로 대한민국의 배터리 대기업들입니다. 그야말로 절호의 기회가 열린 거죠. 자, 이 그래프가 바로 아하 하는 모든 게 이해되는 순간을 보여줍니다. 보세요. 지금까지는 중국산 배터리가 가격이 쌌어요. 그런데 2026년쯤 되면 여러 가지 관세가 붙이면서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 배터리 가격이 확 오릅니다. 놀랍게도 바로 그 가격이 미국에서 직접 생산한 한국산 LFP 배터리 가격과 거의 똑같아져요. 게임의 룰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.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우리 기업들이 이 기회를 잡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겁니다.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곳들은 이미 이런 컨테이너형 ESS 완제품을 만들고 있고요. 결정적으로 가격 경쟁력의 핵심인 LFP 배터리 공장을 바로 그 미국 땅에 지금 한창 짓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보죠. 이 거대한 배터리 그리고 에너지 시장의 이야기가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했던 그 로봇 회사들이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걸까요?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? 예를 들어 현대모백스라는 회사를 한번 볼게요. 이 회사는 우리가 흔히 보는 물류창고나 스마트 팩토리를 돌아가게 하는 자동화 시스템, 그 분야의 전문가입니다. 사업 구조를 보면 딱 나오죠. 거의 75%가 물류 자동화입니다.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력 사업은 똑똑한 공장과 창고를 만드는 데 필요한 핵심 시스템을 공급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이제 연결고리가 보이시나요? 미국의 새로운 배터리 공장들이 막 생겨나고 있죠. 이런 최첨단 공장들은 당연히 최고 수준의 자동화 설비가 필요합니다. 바로 현대모백스 같은 회사들이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들이요. 결국 배터리 산업이 흥하면 그 공점을 짓는 데 필요한 자동화 산업도 함께 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. 뭐랄까, 큰 물이 들어오면 모준배가 같이 떠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죠. 자,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모든 건 AI 같은 신기술이 엄청난 전기를 필요로 하면서 시작됐습니다. 그 해결책으로 ESS,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떠올랐죠. 그런데 미국이 정책적으로 중국을 시장에서 배제시키면서 거대한 빈틈이 생겼고요. 그 기회를 한국의 배터리 기업들이 잡게 된 겁니다. 그리고 이 배터리 산업의 성장은 다시 그 공장의 설비를 공급하는 자동화 산업 전체에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주는 완벽한 연쇄 반응인 셈입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지정학적인 정책 변화 때문에 글로벌 공급망이 완전히 재편되고 있거든요. 그렇다면 과연 다음번의 거대한 기회는 또 어떤 분야에서 어떤 연결고리를 통해 나타나게 될까요? 어쩌면 핵심은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바로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찾아내는 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.